네, 돈 되는 공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트루스탁의 홍의진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돈 되는 공시에서 종목 발굴 많이들 하고 계시죠? 오늘 베스트 3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베스트 3 공시에 좀 많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LNC 바이오, IR 개최 공시 베스트 3로 꼽아주셨는데요. 오늘 오전장 11시 임박해서 나온 공시입니다. 현재 주가는 3% 하락세를 띠고 있고요. 최근 바닥을 찍고 상승 전환 추세 속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LNC 바이오. 이 공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이제 IR 공시가 나왔습니다. 시작은 1월 21일 날 IR을 이제 진행한다라고 좀 발표가 좀 됐고요.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상자를 보니까 국내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보니까 회사 개요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4세대 제품 설명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시킬 예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LNC 바이오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공시 이야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IR은 그 기업이 어찌 보면 이제 자신감이다라는 표현을 자주 드리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려운 구간에 뭐 IR을 했다, 뭐 타이밍을 이렇게 어떻게 또 공교롭게 맞춘 건 아니겠지만 일단 LNC 바이오 자체적으로는 그 종목이 갖고 있는 어떤 펀더멘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집중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은 좀 전에 이제 설명드린 대로 21일 날 진행을 시킨다라는 거, 그다음에 차세대 제품 설명에 대한 부분들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요. LNC 바이오가 피부 재생 이식제를 이제 만드는 이제 그런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앞으로 뭐 수술이나 아니면 지금 뭐 성형외과에 대한 어떤 시술 이런 네. 것들이 좀 많이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LNC 바이오가 상당히 좀 수혜를 받는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점유율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뭐 피부 이식제라든지 아니면 뼈 이식이라든가 아니면 연근 이식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면 당연히 수혜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은 1등 업체이기 때문에 LNC 바이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좀 가져가자. 이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인간의 영원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 뷰티 앤 헬스라는 네. 그 트렌드 안에서 특히 뭐 젊은 분들도 추구를 하시지만 사실 나이 들수록 뷰티 쪽도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쵸? 헬스 역시 네. 중요한데요. 관련해서 LNC 바이오는 최근에 연초에 분석도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인체 조직 이식제를 여러 가지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반등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몇 등급 설정하고 전략 세울 수 있을까요? 네, 등급은 오늘 2등급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시장이 오늘 상당히 좀 많이 밀립니다. 근데 이제 오늘 장중에 뭐 코스닥이 한 4% 가까이 좀 밀렸던 부분에서 회복은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일단 시장 빠지는데 왜 등급을 높였냐라고 좀 말씀드린다면 오히려 좋은 주식은 빠졌을 때 저점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비중을 크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나쁘진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등급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LNC 바이오 차트 보면서 간단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보시면 10월 이후에 외국인들의 지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 외국인의 지분율은 거의 이제 바닥 수준에서 현재로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사실 임상에도 지금 식약처에서 12월 27일 날 허가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갖춰지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까지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적을 갖춘 성장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외국인도 그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는 측면.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10월달, 11월달 고점 자리가 이번에 돌파가 됐어요. 근데 이제 돌파가 되고 나서 그 자리가 다시 어떤 역할, 그러니까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5,500원에서 24,500원 구간까지는 제가 볼 때는 매수 자리로서는 상당히 좀 적합하다.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란발 악재가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니까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대비 그때 이제 추가 매수할 어떤 현금 매력만 만들어 두신다면 네. 지금 자리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치 같은 경우는 일단 전 고점 자리 31,000원 자리까지 좀 열어두시고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21,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는 게 맞지 않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에 첫 악재를 맞으면서 시장 조정을 받는 가운데 강한 쪽이 더 강하다는 점도 현재 시장의 특징인데요. 낙폭과대는 오히려 좀 신중하셔야 되면서 잘 기준을 두시면서 선별을 해야 되겠지만 강한 쪽에 또 안전한 답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 강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판단해 주셨고요. 그 기저에는 2016년 이후부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성장세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2등급 설정한 LNC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돈 되는 공시 베스트 2 보시죠. 베스트 2는 어떤 섹터에서 나올까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라고도 볼 수 있는 우리 대장주 삼성전자의 실적 잠정 공시입니다. 개장 전에 발표가 됐고요. 주가의 반응
다들 지켜보셨을 텐데 많이들 궁금하셨을 텐데 고점 경신입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신규 매수와 기존에 보유하신 종목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대응이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유자는 굳이 팔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예.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사실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6조 원대 중반이 시장 컨센서스였거든요. 근데 이제 7조가 상회가 되면서 서프라이즈 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그에 따른 이제 반응이 오늘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죠. 근데 이제 그뿐만 아니라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디램 점유율이 세계 3위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급등이 8%가량 지금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네. 테슬라가 최근 주가가 상당히 흐름이 좋고, 그다음에 네.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측면을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지금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다라는 부분과 그에 따라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좀 강한 측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실적 추이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만 앞으로에 대한 전망치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공시 내용은 사실상 상당히 좀 좋은 내용으로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뭐 실적이 예상을 일단 웃돌았다는 점도 그러한 점이지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다. 반도체 그렇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여타 다른 섹터들도 기대가 많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네.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계열사로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하면은 전 세계 1등 OLED 업체죠. OLED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뭐 TV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최근에 좀 굉장히 핫한 제품인 폴더블 폰.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OLED가 이제 제품으로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부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메모리 부분뿐만 아니고 5G 폰에 대한 어떤 성장성, 그다음에 네. 좀 전에 언급드린 대로 OLED 시장 성장성, 그다음에 지금 비메모리 쪽도 투자가 좀 많이 증가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인텔과 TSMC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강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삼성전자가 투자를 증가시키면서 바짝 뒤쫓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주력 상품 말고, 그러니까 주력 사업 말고 그 밑에, 그러니까 부진했었던 부분도 조금씩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 기대감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저희 대본에 또 실어주셨던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련해서도 네네네. 뭐 반도체의 수요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수요 증가 요인이 풍부하다라고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삼성전자 그런데 진입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해 주셨거든요. 등급 그렇죠. 얼마일까요? 등급은 2등급을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2등급을 좀 제시해드리겠고요. 다만 이게 제가 아까 원고로 작성했을 때와 지금 현재 주가의 어떤 갭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결국 지금 아직 신고가 위치는 아니지만 여전히 강하고 하이닉스는 오늘 신고가가 지금 발생이 되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 그러니까 시장에서 강한, 그러니까 달리는 말이 좀 더 갈 가능성이 지금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고요. 네. 못 가는 종목은 왜? 악재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못 간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가는 게 조금 더 갈 가능성, 아니면 포트 안에는 적어도 내가 시장에서 강한 종목 정도는 하나는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6,500원짜리, 그 다음에 55,000원짜리.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보시면 박스권 안에, 그러니까 이 박스권에서는 비중을 조금이나마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1차적으로 목표치는 6만 원짜리,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은 51,500원짜리로 설정하시는 게 맞지 않나. 51,500원이 손절 라인인 이유는 지난번에 갭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왔던 자리거든요. 근데 갭상승이라는 건 이젠 지지선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네. 이 자리가 훼손된다라는 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새로운 악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리스크 관리하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는 2017년에 기록했었던 사상 최고가 57,520원 선까지 아직은 도달하지 못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2등급이었고요. 55,000원에서 56,500원 선에서 일부 비중 잘 모아갈 수 있을 만한 현재 시장의 강한 종목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돈 되는 공시 베스트 1 알아보시죠. 오늘 베스트 1 공시도 역시 IT입니다. AP 시스템 오늘 수주 공시가 나왔고요. OLED 장비 공시입니다. 현재 주가 강보합 0.3% 상승입니다.
이 공시 어떻게 보시나요? 공급계약 이슈는 상당히 좀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조선업종을 설명을 드릴 때 수주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현재 매출과 과거 매출을 그러니까 비교했을 때 미래를 예측하기 상당히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주문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수주 받았다 그러죠. 수주 받고 그거를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한다면 그게 이제 매출로 잡히고 실적이 좀 잡히는 구조인데, 사실상 지금 AP 시스템 같은 경우 오늘 같은 날 또 이제 중국 기업 쪽으로, 그러니까 850억 가량의 매출액이 지금 아직 뭐 공급 계약이 이제 발생을 했죠. 매출액은 이제 작년 매출액 대비 11% 수준인데 앞으로 공급 계약이 점점 늘어나면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사실 오늘 공시 내용은 상당히 좀 호재다. 근데 이제 이게 호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몰빵을 하거나, 그러니까 지금 큰 비중으로 들어간다거나 이런 전략은 아니고요. 지금 좀 전에 이제 삼성전자 쪽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전 세계 탑이에요. 어떤 시장에서? OLED 시장에서. 근데 그 OLED를 이제 따라잡기 위해서 중국이 투자를 많이 하고, 아니면 일본 쪽이라든지 이런 이제 우리나라 뭐 LG 같은 경우도 투자를 지금 증가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투자를 증가시킨다면 당연히 수혜를 받는 건 어디예요? 장비 업체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장비 업체 지금 대표 종목 중에 하나인 AP 시스템이 중국 쪽에서 오늘 수주 받았다. 그러니까 수주 공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근데 이제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호흡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일단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OLED 수요처는 앞으로 이제 뭐 폴더블 시장, 그 다음에 5G 폰이 이제 앞으로 OLED 쪽으로 나온다라는 부분으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뭐 TV 이런 쪽도 아직까지는 LED TV가 굉장히 더 비중이 크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 점유율이 점점 어디 쪽으로 넘어갈 것이냐가 이제 네. 중요하죠. 근데 이제 LED에서 지금 OLED에서 지금 뭐 마이크로 LED 이런 쪽으로 점진적으로 좀 전환되는 이제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OLED 쪽에서도 TV에 대한 어떤 수요는 좀 더 증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LED TV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부자시거나 소비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실 겁니다. 그렇죠. 아직은 좀 높은 단가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또 확산될 수 있는 수요들, OLED 또 디스플레이 업계의 품질 경쟁에 따른 장비 쪽의 수혜 가능성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AP 시스템 숨고르기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전략 주시죠. 자, 등급은 2등급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강하죠. AP 시스템이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윗등급인 이유는 뭐냐면 탄력이 좀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AP 시스템과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아니면 다른 IT 업종 이런 것들이 최근에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중소형까지는 아니고 중견 대형 쪽 지금 IT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SFA나 AP 시스템 아니면 원희와 IPS, 그러니까 이런 쪽들은 사실 삼성전자가 가면 그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어떤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간단하게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를 조금 보였던 게 AP 시스템이죠. 근데 이제 그게 어찌 보면은 이제 서서히 초입 구간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2018년도 만들었던 저점이 올해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저점이 형성됐을 때 저점이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기 박스, 어찌 보면 2년 동안 만들어 놓은 박스권이 이제 고점이 막 뚫린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AP 시스템 같은 경우도 오늘 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에도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33,000원짜리에서 32,000원까지는 매수 자리를 좀 열어두시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는 35,500원 정도의 목표치를 좀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그 정도까지밖에 못 간다 이 의미는 아니고요. 네. 오히려 이제 지수가 좀 더 강해진다면 고점 돌파가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악재가 계속적으로 간헐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끝났다 싶으면 지금 현재 이란발 악재, 그럼 뭐 다음 악재 차례가 어떤 게 될지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일단 반등이 나올 때는 그 정도 수치에서 한번 접어주고 다시 보시는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좀 전략적으로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35,500원의 목표치, 그다음에 손절 라인을 29,000원 정도로 설정하시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돈 되는 공시에서는 수요 증가 기대감이 있는 세 가지 IT 바이오 쪽에서 골라봤고요. 각각 분할 매수 권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